네, 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43초 지나고 있습니다. 정일성 역사공원 논란이 정치권의 정쟁으로 확대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정일성 논란이 이렇게까지 갈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추석도 다가오고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이고 소상공인들 힘든데 지금 같은 시기에 이 이념 논쟁으로 이렇게 긴 시간을 저희가 논쟁하고 있어야 되는지 저희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정말 민생 경제를 챙기는 일에 광주시도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광주시에 좀 맡기고 이 논쟁은 좀 빨리 종식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갑자기 논란이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그 의도까지를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여러 이슈들도 있고 또 그를 대처하기 위한 백선엽 장군 동상, 메가더 동상을 세우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일본과의 관계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제 여러 주장들도 있고 한데요. 하여튼 국가적인 어떤 정치적 사안과 저희가 결부시키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사안이 다른 것과 연관짓지 않더라도 이렇게까지 정부가 개입해서 지자체를 압박하고 지역 안을 이분시키고 또 소위 이제 관제 데모를 일으키고 할 만큼의 일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정일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소개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처럼 이제 워낙 오랜 기간 한 2주 정도 이 이슈가 커지면서 시민들께서 그래 우리 지역에 정일성이라는 사람이 좀 있었지라고 하는 정도였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아신 것 같습니다. 정일성이란 분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광주에서 출생해서 마지막은 중국인으로 귀화하셔서 중국인으로 생을 마감하신 분인데요. 의열단 활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른 투쟁의 방식보다는 음악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까지 이제 율성으로 바꾼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됐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분의 친가 외가가 모두 독립운동가 가족입니다. 우리 YMCA 가면 오방홀이라고 이제 그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강당, 그 오방 선생님이 이제 외삼촌 되시는 거고요. 또 형제간도 다들 의열단 활동을 같이 이제 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가 집안인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위 연안파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그 우리 독립운동가의 세력도 약간 민주 진영과 좌익 진영과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 상태였죠. 근데 이제 이분은 연안파 소속으로 김원본 장군과 함께하던 분이어서 해방이 되면서 이제 북한 쪽으로 이제 넘어갔고, 그래서 6.25에 이제 북한 쪽의 일원으로 선전부장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했던 소위 말해서 음악적인 어떤 공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소위 말하는 역사적인 환경 그 흐름 속에서 어느 쪽의 이념을 선택한 과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 그렇죠. 공과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공과 과를 한 번도 숨긴 적이 없고 광주 시민들도 이분이 북한에 가서 활동을 했고 마지막에 중국인으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도 과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 시민들은 광주 출신의 중국 3대 음악가로서 그의 역할을 좀 기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20여 년간 광주 시민들이 그 뜻을 모아온 것이죠. 네. 광주시의 이런 그 문화 관련 교류 사업 이전에 정부 주도의 사업이 꾸준하게 1988년 노태우 정권 때부터 있었다고 저희가 이제 조사하니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시작한 일이냐, 광주가 시작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만을 가지고는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정률성이라고 하는 분의 한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이분을 통해서 국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가져갈까라고 하는 고민을 국가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88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노태우 정부에서는 당시까지만 해도 올림픽이 자유주의 진영만이 주로 참여하는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인이 함께하는 올림픽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주의 개념에 있는 국가들도 참여를 해야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것으로 정률성이라고 하는 분을 키맨으로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한 사업들을 좀 펼쳤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 좀 더 이후에는 이제 한중 수교를 하기 위해서 매개체가 뭐가 있을까라고 떠올리다가 한중 우호의 아주 대표적인 키맨으로 정률성이라고 하는 분을 국가가 선택해서 여러 가지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국립국악원이 관련한 음악회를 하기도 하고 또 당시에 문체부 장관은 한중 간의 관계를 문화적으로 잘 맺어줬다라고 해서 그 부인께 감사패를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일환으로 또 저희가 좀 생각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삶이 한국, 중국 뭐 연변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본인의 삶처럼 이후의 삶도 국익이라고 하는 이유로 한중 수교의 매개로서 문화교류의 매개로서 또 관광의 어떤 키로서 남아있는 후손들이 여러 이름으로 사용을 했었고 지금은 약간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까지 매도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시대의 아픔을 살아서도 죽어서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지난 정권들 뭐 노태우, 김영삼 또 이제 가장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박근혜 정권 때까지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 교류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도 양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양국 간의 상호 이익이겠죠. 그리고 문화 교류를 하기 위해서가 의도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광주시가 2001년도 정도에 정률성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가는 한 30년 정도 전에부터 그 사업을 시작했고요. 네. 광주가 한 건 이제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제를 저희가 이제 한 게 처음엔 남구에서 시작을 한 2년 정도 했던 것을 그 이후에 이제 시가 받아서 광주시 차원에서 이제 하게 됐고 그게 한 2003년 4년 이제 이쯤의 상황이고요. 소위 지금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정률성 역사공원이라고 하는 생가 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처음으로 생가가 진짜 어딘가라고 하는 학술 논쟁이 시작됐고 그 이후에 생가가 남구에 있기도 하고 또 동구에서의 거주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고 2018년부터 관련한 생가 복원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광주시가 정률성을 접근한 것은 역시 문화교류와 또 중국과의 어떤 관계 개선 그리고 중국 관광객 유치 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지금 생가복원 사업의 진입로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가의 입장에서도 관련한 사업들을 계속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음악회의 첫 사업비도 국비에서 균특으로 내려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제 국가 차원에서 하던 일들을 지방에서도 좀 더 활성화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와 측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아시는 것처럼 또 광주는 중국 총영사관이 있을 정도로 중국과의 여러 이제 우호적 관계들을 많이 펼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까지가 좀 반영된 역사적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하지만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직을 걸고 정률성 역사공원 반드시 저지하겠다. 아직도 변함없는 입장인가요? 이분은 뭐 직을 자주 거셔서 이제 지난번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다 이제 여기에도 직을 건다고 하셨는데 네.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는
국가가 정한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법에 따라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지정돼 있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직을 걸고 말고 하실 문제가 아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리된 사안이었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 역사공원 그러니까 300평 정도 되는 이제 공간입니다. 뭐 역사공원이라고 하니까 뭐 어마어마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300평 정도의 이제 공간이고 거기에 예전에 살던 생가 하나를 복원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8억의 예산 중에서도 35억 정도가 땅값으로 저희가 이제 한 거고요. 한 10억 정도가 건물 리모델링하고 화장실 하나를 만드는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큰 사업은 아니고 국비가 10원도 들어오는 사업도 아닙니다. 전에 광주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장관께서 직을 걸고 말고 하실 문제의 것은 아니다. 네. 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가 보훈을 위해서 좀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광주 MBC 유튜브에 뉴스탠바이를 검색하시면 정일성 논란에 관해서 저희가 해당 기자와 얘기 나눈 게 있는데 그 복원 사업을 하고 있는 역사공원 그 터를 저희가 촬영을 해왔거든요. 거기를 보시면 됩니다. 아마 광주 시민이라면 다 아는 그 공간입니다. 역사공원이라고는 용어가 실은 이제 공원을 말하는 법률적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뭐 추모 사업이나 기념관 이렇게 생각해서 역사공원이라고 한다기보다 공원을 동네 안에 있는 공원 이제 근린공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근린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이렇게 이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생가터였기 때문에 역사공원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조성 계획을 할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 예. 이런 말씀이시고요. 어제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이 정일성 역사공원 사업 중단하고 객관적인 전문가들 참여해서 공청회를 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광주시는 여기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희는 어제 이제 주기환 위원장께서 이제 말씀을 주신다고 해서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주기환 위원장님 정도면 보훈처의 입장이 있더라도 지역민의 여러 생각들을 담아서 좀 더 목소리를 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네. 지역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갈등 조정의 역할을 좀 해주실 거라고 제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약간 보훈처의 입장을 그냥 다시 한번 전하시는 상태여서 좀 안타까움은 가졌고요. 네. 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열린 마음으로 서로 간에 논쟁을 한다면 공청회가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역사공원을 중단하라라고 선언하고 이게 이념 논쟁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단정하고 공청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공청회가 아니라 제목을 뭐로 정하셨냐면 정률성 실체 바로 알기 공청회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 지금 집회하고 있는 보수단체들이 하는 정도의 말씀이어서 저희로서는 주기환 위원장께서 다른 국민의힘의 분들과 다르게 이 지역 문제를 지역 안에서 잘 해결할 수 있게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지금 한 2주간의 상황에 보면 광주 지역의 거의 모든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 또 지역민들, 전직 시장님 3분도 인터뷰를 하셨고 5명의 구청장, 시의회, 시의원 5개 구의 시의원들 모두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고 또 그동안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환 위원장님께서도 광주의 이 민심을 잘 좀 받아주시기를 그래서 중앙에 이 문제 해결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념이란 단어를 꺼냈습니다. 이 단어를 꺼내버리면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상황이 이념적으로 가고 있고 광주시는 그게 아니라고 자꾸 말을 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꾸 그쪽 프레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긴 합니다.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규정하면 이기고 설명하면 진다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말하는데요. 시민을 상대로 또 그런 정치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옳은 길이라면 옳은 길의 방향성을 시민들께 잘 설명드리고 함께 이 문제를 넘어서려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것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행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법률적으로 재단하실 수 있는
문제인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재를 혹은 행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취하실 수 없는 상태에서 이념 논쟁으로 국민을 매도하고 광주를 고립시키고 또 관제 데모를 막 야기하고 하는 것은 너무 예스러운 방식이다. 지금 광주 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10년 전의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박승춘 보훈처 장관이 수십 년간 불러오던 이물리한 행진곡 재창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관제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그것에 넘어가지 않았고 잘 넘어섰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도 광주 시민들께서 이 문제를 잘 넘겨주시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광주시는 민생 경제를 위해서 빨리 좀 더 매진하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시청 앞에서의 그 집회를 관제 데모라고 규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기사 인터뷰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들이 버스비 차비를 내면서 어떻게 나오겠냐, 우린 보훈처가 불러서 나왔다, 뭐 이제 이런 인터뷰들도 쭉 해오셨고요. 이후에 정말 이 많은 차량이 동원돼서 뭐 1,200명씩 오시고 500명씩 오시고 뭐 이렇게 오시는데 광주 외의 지역에서 이분들의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무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 좀 더 다뤄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뭐 최근에 조선일보나 이런 곳에 반대 광고를 내셨는데 거기 관련해서도 뭐 비용은 4.19가 낼 테니 5.18은 명의만 빌려달라 이런 인터뷰를 하시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19 단체가 냈다라고 하는 광고료 이런 것은 누가 정확하게 낸 것인지, 4.19 단체의 원래 운영비가 그렇게 넉넉한 것인지 재점검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주시는 그러면 정일성 관련된 모든 사업들은 철회하실 생각은? 뭐 철회라고 할 만한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48억 원의 생가 복원 사업은 이미 예산도 다 집행이 돼서 네. 이제 조만간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곳의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후에 시민들과 함께 더 고민해야겠죠. 예를 들면 그분의 생을 어떻게 전시하는 공간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뜻을 기려서 음악 공간으로서 사용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은 광주 시민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악제나 동요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인정받고 있고 워낙 오랜 시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광주시와 문화재단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해서도 이전 논란이 지금 있는데 이 얘기를 왜 갑자기 드리냐면 월곡동에 고려인 마을에도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있습니다. 고려인 마을에는 꽤 많은 7천여 분 이상이 여기 와서 안정적으로 좀 살고 있는데 때 아닌 이 논쟁 때문에 이분들이 불안해하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거기서도 눈치 받고 다른 나라에서 눈치 받고 강제 이주 당했고 고국에 돌아왔는데 또 눈치를 보게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려인 분들도 그렇고 홍범도 장군도 해방되지 못한 조국에서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떠들던 삶으로 마감을 했는데 해방된 고국에서 흉상으로 돌아왔는데도 다시 이렇게 저렇게 떠들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보수의 건국절 논쟁에 기인하기도 하고 친일 논쟁, 항일 논쟁과 맥이 닿아 있는 사건이긴 한데 일단 고려인 마을에 계신 분들은 크게 염려하실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육군사관학교의 생도들이 대한민국의 군을 이끌어갈 것인데 그분들이 정말 가치를 갖고 생각하는 것이 만주군관학교의 선배들일지 신흥무관학교의 선배들일지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가 잘 가르쳐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당장 이제 내일 모레라서 이거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이제 9월 7일에 개막합니다. 또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9월 7일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비엔날레관에서 개막합니다. 이번에는 4가지를 만나다라고 하는 밑에 주제인데요. 라이프 스타일을 만나고 테크놀로지를 만나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만나고 컬처를 만나는 4가지의 디자인 향연을 시민분들 함께 오셔서 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주는 이렇게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든 발굴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 문화가 풍부한 것이 광주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거를 청취자 여러분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